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선선하고 기분 좋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바깥 날씨도 비교적 선선하면서 더위가 한층 물러가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하루인데요. 자, 오늘 마감 시장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서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다시 2,4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3% 오른 2,409.16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이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6% 오른 795.1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좀 셌습니다. 따라서 800선을 넘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외인들 매수세가 들어와 준 게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외국인이 4,402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295억 원, 1,133억 원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 개인이 450억 원, 기관은 321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642억 원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우리 학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내자니 아이가 감염될까 봐 걱정이 되고 또 보내지 않자니 혹시나 수업에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 교육에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강제성 따로 두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 수업 그리고 재택근무를 독려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원격 수업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들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가MD는 상한가 안착을 했고 그 밖에 관련주들도 줄줄이 두 자릿수 상승폭을 나타냈던 하루였는데요. 사흘째 7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 이 종목들 포트에 담아봐도 되는 걸까요? 머니트렌드에서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과 인사를 나눌 때면 오늘은 또 상한가를 몇 개 잡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민경철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모레도 상한가, 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잡아냈다라는 인사로 시작을 해주고 계신데요.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상한가를 잡고 계신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특히나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사흘째 7만 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비대면 관련주들 오늘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네. 자, 특히 원격 교육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는데
정부가 원격 교육을 독려한다 그리고 지원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메가MD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자 이번 테마 민경철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테마들이 안 좋게 본다, 너무 식상하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초기에만 하더라도 방학을 연기하고 등교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원격 이제 교육을 뭐 진행하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었지만 자 지금 7월 말이거든요. 이제 중학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고등학생 이제 친구분들과 우리 대학교 친구분들도 방학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럼 방학 초기에 이 뭐 아직 개학까지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자 어차피 방학인 상황에서 우리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자, 이제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조금 상승 동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개학이 도래해 왔는데 그때 뭐 개학을 연기한다, 원격으로 교육해야 된다 이런 그런 정부의 정책들이나 목소리들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때 이슈는 뭐 조금 가볍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의 구간에서의 그런 원격 교육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본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슈가 굉장히 식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따라서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안 좋게 보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뭐 방학을 한다라고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재무제표상 우리 코로나19 관련주들로서의 수혜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우리 원격 교육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수급이 매기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메가MD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동사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자, 우리 매출액적인 부분들, 영업이익적인 부분들, 자, 우리 2020년도에 뭐 매출액 800억 그리고 2021년도 매출액 800억 정도 그저 그런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자,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은 자, 올해 1분기 과연 동사가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서의 매출 증가가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에 코로나 관련주로 주가가 굉장히 과거에 크게 대시세를 만든 종목이긴 하지만 자, 실제로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우리 재무제표상 회사의 영업이익의 증가나 매출액의 폭발적인 증가는 보여지지 않는다. 즉 테마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슈만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실적의 증가, 기업 가치 증가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관련주들 실적과 무관하게 이슈와 뭐 이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런 기대감이 소멸되기 전에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BN의 종목도 자 우리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당시에 코로나 수혜주로 2020년도에 이제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죠? 2020년도에 영업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자, 코로나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동사가 4,000원에서 14,000원까지 3배 폭발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는 적자 전환을 기록했고요. 작년 기준 이제 매출액 580억 그리고 영업이익 36억 원으로 조금 이제 선방하는 듯 했지만 자, 올해 1분기 실적 그닥 좋아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즉 외형적인 껍데기는 이 주식이 우리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이슈로 지금 올라간다 이런 프레임들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실질적인 재무제표상의 실질적인 재무제표 매출액의 증가나 영업이익의 증가나 기업 가치의 증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급등주, 테마주 형태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 바라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오늘 캐리소프트라는 종목도 자, 이제 유튜브 이제 캐리와 아이들 뭐 이런 컨텐츠와 플러스 영유아 관련된 교육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이제 뭐 신규 확진자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그 우려의 마음이 2년 전에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우리 이슈였지만 지금은 이제 방학이고 이제 코로나 시국 2년 넘게 이제 우리가 좀 묻어지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그런 옥석 고르기는 결국에는 실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의 재무제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코로나 관련주로서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로서의 큰 시세를 38,000원까지 만들었지만 자, 뚜껑 2년 동안 열어봤는데 실적 좋아진 게 없습니다. 즉 이런 종목군들은 이슈와
테마만으로 움직인다. 1분기 실적 좋아진 것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자, 코로나 테마주, 그리고 급등주, 작전주 형태로 단기 시세 나오면 우리가 그거를 활용해서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자,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이제 3월 달에 주가가 15,000원까지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폭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동사의 매출액은 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억 원을 기록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경정하겠습니다. 자, 연간 2019년도 우리 매출액 1,000억, 영업이익 5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영업손실 마이너스 16억, 작년 영업손실 마이너스 69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손실만 25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자, 코로나 테마주로 주가 올라갔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이 개선됐느냐,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했느냐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으로 목도하셨을 때 이 기업들이 정말 좋아진 게 현실적으로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급등주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자, 길게 보유하실 게 아니라 이런 이슈들을 활용해서 뭐 단기 시세 노려보는 것 정도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을 세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가에 좀 물리실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X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로나 관련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적 기반한 종목군들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도 다 브리핑을 드렸고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큰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를 진행할 거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코로나 매출의 증가가 있는 영업이익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원격 수업 관련주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들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메가MD, YBM넷, 캐리소프트,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이미 이슈가 사실은 신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고 보기보다는 실적을 살피면서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마가 핫하더라도 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교육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우리 완전한 교육주라고 좀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들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시켜 드리고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을 오늘 또다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NE 능률이 되겠습니다. 자, NE 능률이라 하면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이슈로 우리가 뭐 원격 교육 뭐 이런 종목으로 해서 2020년도에 큰 시세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일정 수준 뭐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이런 이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쳤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었던 이제 YBM넷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 오늘 상한가 기록한 메가MD나 캐리소프트나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들은 2020년도에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폭발했다가 여기서 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저점을 다진 상황인데 이 친구는 자, 작년 초에 윤석열 관련된 이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게 동사의 최대 주주가 뭐 파평윤 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슈를 붙이면서 주가를 과거 자 2,000원에서 3만 원까지 1,500%의 시세를 좀 분출시켰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사업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자 우리 서적 출판업, 영어 학습서 뭐 이런 이제 전화 영어 뭐 이러닝 이런 부분들 이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동사가 첫 번째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한번 부각이 됐었고 그 3만 원에서 자 기술적인 구간 4,600원까지 자 6분의 1 토막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60%가 아니라 6분의 1 토막이면요. 마이너스 고가 대비 마이너스 85%가 무너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서의 그런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매도 구간 마이너스 85%에서 90%까지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이 가격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오늘 갑자기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이슈가
바닥에서 부각이 되면서 매기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회사가 적자냐, 실적이 증가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부터 월드컵 때부터 자, 매출액 100억에서 작년 기준 매출액 778억까지 자,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출액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영업이익도 자, 2002년도부터 우리 2018년도를 빼고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회사는 코로나가 터지든 안 터지든 터적과 일원인과 이런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살펴봤던 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나 뭐 혹은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뭐 실질적인 그런 뭐 수혜는 없으나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동사는 자, 지난 우리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꾸준한 우리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자, 한 4,900원 정도에서 5,000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기업의 청산 가치인 4,900원 구간을 제가 여기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 자, 우리 애니능률에 꾸준히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 청산 가치를 제가 표기를 해봤는데요. 자, 과거 3만 원에서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구간이 정말 공교롭게도 이 기업의 청산 가치 부근에서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4,635원을 찍고 주가가 반등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분석해보고 그동안 꾸준하게 영업이익 내고 있는 것을 판단했을 때 기업 가치가 주당 4,900원은 되더라. 근데 이 4,900원 밑으로 빠지는 것은 과매도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의 그런 가격대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자, 그동안 마이너스 85%의 가격 조정을 받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이슈로 만약에 한 종목을 짚자면 기업 가치 부근에서 매기가 유입된 애니능률이 뭐 매출의 증가는 없습니다만 저평가 영역에서의 우리 추세 전환이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 애니능률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의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거 우리 1,500% 폭등한 그 파워를 앞으로도 어떠한 이슈로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바닥에서 기업 청산가치 부근에서 매집만 기간 조정만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큰 시세도 좀 개인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을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 제가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엑세스바이오를 우리 수요일에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7월 13일 자, 주가가 종가상 마이너스 3% 빠진 날입니다. 자, 2만 원대 19,900원 가격대에서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지난주 우리 머니트렌드 방송에서 자, 이 음봉의 캔들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자, 화요일까지 자, 이틀 전까지 자, 22,700원까지 올라오면서 저희는 수요일에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자, 엑세스바이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 실적이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우리 반기 실적과 결산 실적 모멘텀으로 추가 시세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자마자 하루 이틀 3일 만에 자, 4일 만에 플러스 13% 정도의 상승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오늘 그리고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자, 그에 따라서 자, 지난주 수요일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관심 가져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종가인 19,900원 수준까지 오늘 종가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트로만 보면 자, 여기에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더 하방이 열려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기업이 자,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졌지만 재무제표상 실적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 동사는 2019년도 매출액이 400억밖에 기록을 안 하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80억의 손실을 발생시키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자 매출액이 3배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액 1,200억이 아니라
매출액 1,200억에서 5천억으로 4배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00억에서 2,600억으로 3.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얼마죠? 2,600억입니다. 그런데 자,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정점을 찍고 빠지는 과정에서 동사가 기록한 진단키트 관련된 매출액이 우리 8천억, 영업이익만 3,874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적자만 지속하던 회사가 이 100억, 분기당 100억 정도 매출을 기록하던 회사가 분기당 매출액이 8천억, 영업이익이 3,700억대까지 폭발적인 영업이익의 증가가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1분기 기준으로 16,000원 이상 올라왔다는 것을 뜻하고요. 자, 2분기에도 이와 동일한 수준 혹은 우리 8월 달 신규 확진자 다시 7만 명, 10만 명, 20만 명 돌파하면 그거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검사합니까? 진단키트로 우리 콧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진인지 아닌지 검사하시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동사의 매출액이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2분기, 3분기, 연말까지만 이 1분기 정도의 실적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동사는 자, 매출이 조가 아니라 영업이익을 조 단위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실적 모멘텀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런 실적 부분이 우리가 평가가 되었을 때 이 회사의 그런 적정 가치는 연말까지 이제 이러한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기업 가치는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이렇게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주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자, 전통적인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이슈는 아니지만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된 과거력이 있는 애니능률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을 실제 폭발시킨 액세스바이오 종목까지 코로나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종목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애니능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액세스바이오인데요.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원격 교육 테마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계시지만 현재 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85%에서 95%가량 빠진 상태입니다. 이제 저평가 영역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액세스바이오의 경우에는 저희 머니트렌드 방송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혹 다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주목을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두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이 두 가지 종목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니섹터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머니섹터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민경철 파트너가 선정해 주신 오늘의 머니섹터는 대마 관련주입니다.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들 오늘 1.93%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섹터 대마 관련주 선정을 해주셨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대마 관련주들 좀 상승세를 나타냈었죠. 네, 일단은 먼저 우리 방송에 앞서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대마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갑자기 우리 파트너님께서 대마 관련주를 좀 들고 오셨을까?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앵커님께서도 좀 질문을 해주셨지만, 자,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우리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골자로 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좀 이제 미 상원에 이제 그 상정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빠르면 이제 11월 달까지 이 대마를 합법화하는 그 취지의 그런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대마초 관련된 상장사들이 주가가 지금 일주일 동안 수십 %가 급등하는 현상을 좀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의료용 대마는 이제 합법화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추가적인 이런 대마의 그런 연방 정부의 이제 합법화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실제
표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관련주들 바닥에서부터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차트가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캐노피 그로스라는 이제 대마초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동사의 주가가 고가 56달러에서 저가 2.1달러까지 폭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 만에 2.1달러에서 3.1달러까지 일주일 만에 약 50%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살펴보시면은 자, 캐나다 의료용 대마 판매 제약사인 릴레이 브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67달러에서 3달러까지 2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0분의 1 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3.9달러까지 저점 대비 약 30%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회사만 올라간 게 아니죠. 자, 우리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대마초 업체입니다. 크로노스 그룹에서 이제 주가가 15.8달러에서 2.5달러까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3.3달러까지 2.5에서 3.3이면 대충 한 30%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바닥에서 30%의 가격 반등이 자, 차트가 너무 무너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저점 대비 30%의 단기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의료용 대마 생산 업체입니다. 자, 오로라 캐나바스라는 그런 업체가 되는데 자, 최근에 이제 저점이 1.2달러였는데 이 저점 지금 현재가가 1.65달러로 자, 저점 대비 30%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와 미국 소재 대마초 관련주들이 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대마초 합법화를 미국 연방 정부가 추진을 하는 법안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불법적인 이런 통제 물질법이 적용되는 약물 목록에서 마리화나 즉 대마를 이제 제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 마약 범죄로 고통받는 지역에 이제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고 이제 그런 마약 물질에서의 마리화나를 제거하겠다. 즉 마리화나 대마를 합법화시키겠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도입부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지금 11월달 중간 선거 전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처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민주당이 현재 하원에서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공화당과 50석을 이제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했을 때 이게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미국 대마초 기업들과 캐나다 이제 대마초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주가의 상승의 동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과거에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넷플릭스 그리고 살펴봤었던 또 이제 폭락했었던 주식 중에 리비안 이런 종목군들이 자, 리비안이 반등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랐죠? 전기차, 우리 대원화성 10% 이상 수익 났죠? 우리 리비안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저점에서 200달러 회복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습니까? K 콘텐츠, 동영상, 영상 콘텐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종목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니까 대마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그 모멘텀이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발빠르게 대마초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려가는 현상을 제가 좀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의 이제 대마초 관련된 이런 법안, 대마초 관리 및 기획법에 대한 법안이 조만간 이제 상정이 되게 되면은 7월 26일입니다. 미국 FOMC 회의가 진행되는 현지 시간 7월 26일에 관련된 청문회를 첫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미국 민주당의 목표는 11월 달까지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그리고 길게는 11월 달 전까지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 이 법안을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국의 캐나다의 대마초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을 기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까에 대한 브리핑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마초가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찾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려서 우리 딱 세 종목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하셔서 대마초를 안 하시는 게 당연하겠지만 안 하시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대마초 관련주구나,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우리가 메커니즘을 잡아서 우리 미리미리 잡아서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실제 수익과 행복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종목은 우리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바이오가 2021년도 1월 달에 우리 식약처죠. 식품의약품안정처로부터 의료용 대마 재배,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및 마약류 원물류 취급자 그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바이오가 사실은 이제 우리바이오가 이제 과거에 좀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미루어 보면은 전구 램프 뭐 이런 쪽으로의 사업 영역이 뭐 사멸 램프로 우리 코로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사멸시킬 수 있다, 이런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모멘텀도 뭐 과거에 좀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바닥에서 또다시 대마초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고 금리 인상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은 좀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수급이 좀 좋지 못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사는 과거에 우리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대마초 관련주로서의 수급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제가 대마초 관련주의 대장주입니다 라고 주식시장에 오늘 천명을 했습니다. 자, 과거로부터 이게 대마초 관련주로 큰 시세를 만들었던 뭐 과거력은 우리가 뭐 딱히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10,000원대까지 갔었던 이유가 우리 2021년도 1월 달에 대마초 관련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우리바이오가 이제 그런 이슈들과 더불어서 이제 사멸 램프, 코로나 관련된 테마와 그리고 식약처로부터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대마의 성분을 활용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던 기업이 우리바이오여가지고 코로나 관련주 플러스 우리 사멸 램프 관련주 플러스 그리고 이제 대마초 성분으로 치료제 만들겠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과거에 10,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 10,000원에서 최근 저가 2,800원까지 고가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고 이제 바닥에서의 우리 특징적인 좀 움직임들, 직전의 고가 라인의 매물들을 한 방에 강력하게 뚫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대마초 관련주들 대장주로서 오늘 우리 시장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화일약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원 우리 카이스트와 이제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 중인 이제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이 뭐 직접적으로 뭐 대마와 관련된 상품 재배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카이스트와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과거 우리 화일약품 구충제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 우리 암치료 코로나 구충제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 풍문으로 인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추세 하단 구간에서 고개를 돌려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 끝에 기간 조정 중인 구간인데 이 기간 조정 중인 구간에서 오늘 또다시 이 대마 관련된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이 장기 이평 라인 때의 매물을 뚫어내면서 슈팅 자리를 만드는, 즉 밑으로 주요한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대마초 관련주들 지구 반대편에서 캐나다, 미국 기업들 올라갈 때 그 후발주로서 우리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자, 이제 노터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은 제가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와 트렌드가 굉장히 우리 시장을 달궜던 테마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과 동시에 급등주 언제나 최고가 차익 실현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까지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반대로 이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고 나서 만들어진 바닥에서 제가 이거를 추천주로 공략을 해서 한번 수익을 20에서 40% 가까이 단기 수익을 우리
안겨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똑같은 노터스 주식이지만 자, 이 무상증자 일정 공시 뜨기 전에 미리 공략하는 거는 자,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에서 위험하다, 이 바닥에서 분봉상 하한가 풀리고 반등 들어올 때 여기서 공략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7,000원, 6,000원 가격대에서 단기 9,000원까지 한 뭐 40% 가까운 상승을 단기간에 좀 노려봤었던 종목인데 자, 우리가 분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30분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한가가 풀리고 분봉상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구간, 이 바닥에서 매집해서 한번 수익을 빠르게 좀 9,000원대까지 챙겼던 종목인데 자, 이 가격을 좀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사토리로 하면은 이제 뭐 대마이를 상실한 종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겁이 없습니다. 자, 이 회사 이제 무상증자 공시를 찍으면서 자, 주가 4,000원에서 44,000원까지 1,000%를 폭등시켰다가 그리고 44,000원짜리를 6,000원대까지 자, 7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을 폭락시키는 정말 겁 없이 올렸다가 겁 없이 뺐다가 정말 용감한 주식이 되겠는데 자, 이 회사 사실 기업 가치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회사 굉장히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00원과 6,300원을 깨지 않고 9,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자, 이 바닥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다시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노터스라는 회사가 계열사 파미노젠 이제 마약 성분 3% 미만의 저마약성 대마 이제 연구를 위해서 이제 식약처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약류 학술 연구자와 그런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을 취득을 취급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대마의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카나비올이라는 물질이 암이랑 간질이랑 치매, 정신병 그런 치료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노터스가 이제 대마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동사가 자, 고가 대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50%의 단기 시세가 나왔을 만큼 뭔가의 이슈가 불거졌을 때 수급이 바닥에서 붙었을 때 단기 시세를 분출했었던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우리 대마초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네, 또 단기 시세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말도 안 되는 네, 겁없는 종목인 만큼 네, 종목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6,300원과 6,600원 구간의 지지선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서 그 타이밍을 직접 네,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 챙겨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도 밥을 안 먹고 실시간으로 여기 바닥에서 이거 하한가 풀리고 바닥에서 매집 분봉상 수급 들어오는 거를 체크해서 9,000원까지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종목만 안다고 냅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주요한 지점을 이탈하지 않고 수급이 붙는 그 타이밍을 앞으로 잘 포착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은 한번 9,000원까지 올라갈 때 자, 여기 구간 자, 9,000원, 8,000원까지 올라갈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지금은 좀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대마초 관련주로 수급이 붙는지를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니섹터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노터스에 대한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종목들 관심 갖고 계시다면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 방법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시간 외 특징주도 짚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 있을지 함께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시간의 특징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뒤에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과 하락한 종목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승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테라제니텍스가 9.89%, 미코바이오메드가 2.97%, 바이오니아가 4.55%, 풍력 관련주죠. SDN
SDN이 3.94%, 태양광 관련주죠. 3.94%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하락 종목입니다. 모아데이터가 4.03%, 루닛이 2.25%, 양지사는 2.38%, 신화인터텍은 2.29%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 이 종목들 중에서 혹시나 주목하고 계신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시그네틱스 주식을 반드시 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네. 자랑도 할 겸 우리 시그네틱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금요일에 우리 서울경제 저녁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고 자, 우리 공개방에서 다룬 종목입니다. 자, 공개방에서 금요일에 관심 종목 3종목을 설정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박림 10%가 상승이 나왔고요. 두 번째 우리 시그네틱스 오늘까지 8%의 시세를 기록했는데 자, 시간으로 4에서 5% 추가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우리 구독자 죄송합니다. 서울경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여기 11,600원 구간에서 우리 뒤늦게 노려보는 걸 권고 드렸고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오늘 장중 고가 1,760원 그리고 시간의 고가 1,830원까지 좀 추가 시세를 만들어낸 상황이라서 반도체 관련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우리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던 종목 우리 시그네틱스 결국에 자,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고개를 돌릴 때 공략했을 때 단기간에 10%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한 우리 기업이 되겠다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 위로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자, 1,80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은 2,000원 구간까지 상방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더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 3종목 이야기 드렸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박림 10% 올랐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네틱스 8%, 시간에 4% 이상 추가 시세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 대성창투 종목도 자, 어제 상한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동 종목도 차트 10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창투 우리가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7월 15일 제가 서울경제 방송 없어서 공개방에서만 하단 우리 공개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대성창투 금요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네, 우리가 월, 화, 수요일까지 어제 상한가를 잡아드렸던 종목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상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주요한 자리를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 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방송 안 나올 때도 관심 종목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그 다음 급등 종목, 상한가 종목도 네, 우리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짚어주신 시간의 특징주는 시그네틱스였습니다.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가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노란톡방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공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머니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머니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 오늘 흐름도 보시죠. 17.35% 큰 상승폭 나타냈고 4,29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우리바이오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마 관련주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동사가 아까 제가 도입부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마 성분을 활용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트라이 하겠습니다라는 이슈로 과거에 정말 수천 %의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폭락장에서의 저점을 우리 가늠을 해보면 자, 500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그리고 1,000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자, 1,000원, 만원까지 뭐 900%, 1000% 이상의 막대한 상승을 가져갔던 과거력이 있었고요. 자, 이때는 뭐 코로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 뭐 과정에서의 대마 성분을 활용하는 치료제를 만들겠다. 이런 네, 이슈를 붙였던 그런 기업이 되겠고 이제 2021년도 1월 달 기준으로 식약처에 그런 대마초 관련된 부분들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와 이제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네, 승인을 취득한 이제 상장사로서 이제 미국과 이제 캐나다, 미국 정부에서 이제 대마초를 이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자, 우리바이오가 오늘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가격 조정 있었던 이 바닥 영역에서의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은 좀 종목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오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조정 구간 네, 우리 바이오가 코로나도 끝나가고 네, 뒤에 바이오 붙여 있으니까 코스닥 빠질 때 같이 2,800원까지 과매도 구간까지 낙폭을 가져갔었던 기업인데 자, 그동안 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우리 막대한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지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냈다는 거는 이 과거의 한 달 동안의 매물을 오늘 하루 만에 다 소화했다. 이 과거의 이 매물들을 오늘 하루 만에 소화하고 돌파들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를 돌파했을 때 이 그 한계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그 위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디딤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3,700원과 4,000원 라인. 자, 여기 구간에 이탈만 없을 경우 우리 3,700원과 4,000원 구간의 지지 정정하겠습니다. 자, 3,700원과 4,000원 구간의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자, 다음 주 그 대마초 관련된 그런 법안과 관련된 그런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미 상원의 그런 법안들이 상정되고 통과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슈가 불거지고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마초 관련된 기업들 추가 상승 가져가는 과정에서의 네, 그 수혜주, 테마주로 네,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 오늘 굉장히 대마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대장주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우리 11월 전까지 우리 대마초 관련된 이슈 통과되냐 마냐 이 이슈와 모멘텀을 우리가 참 고려하시면서 7월 26일 그리고 길게는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 대마초 관련주로서의 이 시기적인 그런 모멘텀 유효하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 종목 우리 바이오 만나봤는데요. 자, 이런 머니 종목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 볼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리뷰해 주실 종목이 있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 세 종목을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 대원화성 10% 올랐습니다. 라고 우리 리뷰를 지난 방송에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자, 현대차가 울산에 공장을 증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현대공업이라는 자,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현대공업이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15% 정도의 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우리 7,200원 정도 가격을 지날 때 제가 이거를 머니 종목으로 우리 저녁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한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 현대차가 30년 만에 울산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울산 소재, 상장사, 자동차 부품사, 벤더사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오늘 장중에 플러스 자, 15%가 오늘 행운이 터지면서 자, 우리 현대공업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 목요일이니까 딱 6거래일 지났습니다. 근데 6년치 은행이자의 상승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알려드렸던 대원화성 10% 올랐다. 그리고 현대공업 수요일에 알려드렸는데 일주일 지나서 15%가 올랐다. 그리고 목요일에 알려드렸던 종목이 우리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네, 우영우 그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된 컨텐츠 관련주로 갤럭시와 머니터리 종목까지도 알려드렸는데 예,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야기 드렸던 종목군들 대원화성 10% 그리고 현대공업 15% 이상 그리고 목요일에 이야기 드렸던 갤럭시와 머니터리 종목까지 제가 머니 종목으로 콕 찍어 드렸는데 세 종목 다 35% 이상의 좀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주 머니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종목들도 다음 주 네,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 종목 3개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브리핑 드렸던 머니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하시고 관심 종목 추가하시고 매수 타이밍 잡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수익과 행복 네, 다 같이 노려볼 수 있는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공개하셨던 대원화성은 10.68%, 수요일에 공개해 주신 현대공업은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이후에 15.31%, 목요일에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공개해 주셨는데 10.38%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